자, 지금 우리가 뭐를 갖고 보고 있었냐면은요, 아까 오디오는 뭐가 있다 그랬죠? 오디오야?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린다면은, 오디오에는 웨이브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mp3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WMA도 있습니다.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라고 하는 MS사에서 만든 오디오 규격이에요. mp3는 전세계 규격이고요. 미디는 전자음원이에요. 전자음원.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 잔치하는 데 가보셨어요?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런 데 가보시면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분이 나와서 노래를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럼 그 노래 반주해주는 아저씨가 한 분 계세요. 거기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펼쳐놓고요, 뭐 이렇게 띡띡띡 눌러요. 그러면 거기서 막 음이 계속 바뀌죠. 쿵짝쿵짝 이런 걸 나오면 이제 기타로 띵띵띵 치워주면, 그럼 알아서 드럼 소리도 쿵따라락 나오고 막 그래요. 그 기계가 미디라는 기계예요. 기계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기타 소리만 갖고는 흥겹게 노래를 못 하거든요. 쿵짝쿵짝이 나와야 되거든. 그 쿵짝쿵짝도 빠르게 느리게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트로트 그러면 그 노래에 맞춰서 아 이건 트로트구나, 4분의 4박자 빠른 거구나, 그러면 그 기계를 가지고 띡띡띡 눌러주면은 음이 이제 배경음이 쿵짝쿵짝 나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타 코드에 맞춰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저씨들은 이제 약주를 권하게 되셨는지 음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막 그러죠. 자기 멋대로. 그러면 이제 그 밴드 하는 아저씨가 알아서 잘 맞춰주는 거죠. 이제 그런 기계를 가지고 업을 삼으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예전에 서태지 씨라는 그 가수가 이 미디 음원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노래는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미디 갖고 다 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천상 그 사람 노래 부를 때는 녹음된 거 틀어줘야죠. 악기가 없잖아. 가짜니까. 가공의 악기니까는. 뭐 이런 거를 했었어요. 자, 이미지는 아까 그 BMP는 뭐 지금 안 쓰고요. GIF, 그 다음에 JPEG, 다른 말로 JPG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NG. 그 JPG는 뭐냐면요. JPG는 조인트 픽처 익스포트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그룹 이렇게. MPG라는 말도 나와요. 이제 MPG라는 말도 나오는데, MPG는 뭐냐면 모션 나머지는 똑같아요. MPG는 동영상 모션 픽처라는 건 동영상이라는 뜻이에요. 동영상 전문 틀렸다. 익스포트 P자를 빼먹었네요. 여기. 예, 익스포트 그룹. 그래서 전문가들이 단체가 있어요. 그룹이. 이 그룹이 동영상에 관한 규정을, 압축 규정이나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이름을 약자를 따서 MPEG라고 썼는데, 이 MPEG 발음이 길잖아요. MPEG. 근데 컴퓨터는 확장자를 보통 3글자를 써요. 그래서 MPE라고 썼었어요. MP라고 하는 것보다는 MPG가 낫지 않냐. 그죠? MPEG의 줄임말 MPG를 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JPEG도 JPE만 쓰다가 JPG로 바꿔 쓰자. 그래서 JPG로 바꾼 거예요. JPG는 사진 전문가 단체가 또 2팀인가 있었대요. 그 2팀이 조인 해가지고, 예, 해서 어떤 규격을 만들었대요. 국제 규격을. 그래서 JPG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동영상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AVI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우리 책에 뭐 MOV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MPEG라는 말도 나오고요. MPEG나 뭐 MPG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ASF도 나오고요.
DBX라는 말도 나오고요. DBX. 그 다음에 MP4라는 말도 나오고 MP4. 우리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MP4로 저장됩니다.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종류의 특성을 다 아셔야 돼요. 이 특성을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야 MP4 동영상 가져왔는데 야 MP4가 뭐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 MP4는 동영상이구나. 야 PNG 가져왔는데 아 이거 이미지구나. 이미지는 이거는 무손실 압축 기법이라 그래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움직여 주셔야 좋은 거죠. 예. 그러면요 제 컴퓨터에 제 USB 메모리에 혹시 데이터가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예, 지워놨네요. 제가 영화를 간혹 갖고 다니는데 저기 보세요. 이건 영화는 아니고요. 뭐로 돼 있나 보세요. MP4로 돼 있죠? MP4잖아요. 그렇죠? 동영상이에요. MP4는. 근데 얘를 재생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재생은 되네요. 뭐 영어로 나오네? 우리 작은 애가 다니는 학교에 선배들이에요, 선배들. 그래서 지금 항해사인데, 항해사에 지금 교육받는 애들인데, 항해 업무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지를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가로, 세로로 막 찍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내가지고 대상을 받았어요. 예. 요거는 이제 우리 애가 만든 거고요. 근데 이 자식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꺼내 쓴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죠? 영화 상영할 때 처음에 뜨잖아요. 멋있으라고 이걸 썼는데 이거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작을 한 거죠. 저작을. 동영상을 저작. 뭐 난리가 났나 봐요. 얘는.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를 이제 3항사, 2항사, 1항사 이렇게 표현해요. 1등 항해사, 위에가 선장. 얘는 항해사 공부를 하니까 이제 3항사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2항사가 3항사한테 자, 지금 안에 있는 내부 좀 정리 좀 하고 상황을 좀 점검하고 와라 이거지. 불이 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투벅투벅 가는 거야. 싫으니까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불이 납니다. 근데 소화기 점검을 안 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화기가 작동을 안 했죠? 그래서 불을 못 꺼가지고 상급자가 죽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개되는 내용이. 예. 그러다가 이제 불이야 해가지고 이제 맨날 당직 쓴대. 아이 짜증나 짜증나 이러면서. 오 연기 잘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불을 끄러 갔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이제 뛰어가서 이제 브릿지에 가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예. 배경음악도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배경은 함부로 못 쓰는 겁니다, 이거. 이거 쓰면 안 되지, 이거. 예.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죄책감에 이 사람은 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니까 항해사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 이거지. 예. 우리 애가 여기 있네. 2등 항해사 역할을 했네. NG 가시 뭐 이거 뭐 이런 거. 똑같은 힘 계속 들어가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나봐요. 자, 이런 MP4라는 동영상을 잠깐 제가 이제 뭐 시청을 보시라고 했는데, MP4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MP4로 저장을 하면 돼. 그럼 얘도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곰플레어로 재생을 했는데, 이게 어느 방식으로 압축이 되는지 모르면 압축을 못 풀지 않습니까? 그럼 코덱이 안 맞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코덱을 설치를 해주면은 요거를 압축한 기법이 컴퓨터에 저장이 됐으니까 그 기법대로 압축을 풀어서
재생을 해주는 거죠. 동영상 소리를 같이. 예. mp4라는 동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동영상들 mp4, wmv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wmv는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라 그래서 MS에서 만든 규격이고요. mp4는 국제 규격입니다. 뭐 MS가 만들면 국제 규격 되는 거죠. 예. 여기 뭐도 있다? WMV, WMA가 WMV랑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오디오고 이거는 비디오고. 그런데 이런 규격이 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mp3로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mp3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렸어요. 근데 인기가 많네?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들어보는 거야. 근데 25만 명이 넘어갔어요. 제 노래를 들은 사람이. 그럼 제가 돈을 내야 돼요. mp3 규격을 사용한 사용료를 내야 돼요. 난 돈도 안 벌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mp3 노래 같은 걸 돈을 사잖아요. 그러면 뭐 2만 명이 듣던 20만 명이 듣던 100만 명이 듣던 어차피 돈 주고 팔았으니까 다음에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면 되는 거죠. 근데 WMA는 그런 사용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 방송강좌에는 mp3가 없어요. 방송통신대학교는 공통과목을 동시에 50만 명이 들어요. 학생이 50만 명이니까. 그럼 25만 번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료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WMA로 만들었습니다. 동영상도 WMV로 만들었어요. 절대 사용료를 안 내는, 예,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사용을 하는 거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뭐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내는 건데, 돈을 벌었으면 내면 되는 거죠. 그건 문제가 아니고, MOV, 퀵타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애플사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퀵타임 포 윈도우라고 하는 건데요. 어제 뉴스인가를 잠깐 보다 보니까 퀵타임에 아주 커다란 버그가 발생해서 컴퓨터의 보안에 큰 구멍이 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퀵타임 이 프로그램 제거해 버렸어요. 퀵타임은 이제 애플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MOV라는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MOV라는 파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곰플레어로 재생이 안 돼요. 퀵타임을 깔아야 돼요. 퀵타임을 깔아놓으면은 곰플레어도 작동이 되는 거죠. 일반 코덱으로는 안 풀려요. 이건 애플에서 만든 거라서, 예, 퀵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깔면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직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제거한 거고요. 저희 집 컴퓨터에 MOV가 있으면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럼 MOV를 다른 거로 바꿔야 돼. 그런 변환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변환해서 이제 작업을 따로 해야 되겠죠. 자, MPG는 1, 2, 3, 4, 3가 없지요. 왜냐면 MP3이라고 있잖아요. MP3, MP3. 얘 때문에 MPEG3 혼동될 것 같아서 MPEG3은 빼버리고요. 1, 2, 4로 넘어갔어요. MPEG4가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의 MP4라고 하는 그 규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MP4예요. 자, 컴퓨터 범죄가 시험에는 이제 잘 나와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얘가 늘어나거든요. 줄지는 않아요. 예. 컴퓨터 범죄란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요, 어른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다 맞출 수 있어요. 첫째, 불법적인 거. 법을 어긴 거죠. 그럼 법을 어겼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문제 보기를 읽어보시면, 아, 여기 맞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윤리적이래요.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한 거야. 그게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프로그램이나 남의 컨텐츠, 웹 컨텐츠죠. 전자문서를 불법으로 복사했다든지 훔쳐가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상대편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를 내가 지워버렸어. 예전에 대만에 아주 유명한 잘생긴 남자 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노트북이 어느 날 고장이 나니까 서비스 센터에 맡겼어요. 동네에다가. 그 서비스 기사가 이 노트북이 유명한 배우 거라는 걸 아니까
컴퓨터만 점검하면 되는데 다 훑어본 거야. 파일을 하나씩 다 훑어봤더니 세상에 바람둥이였네. 결혼한 여자, 미스, 아가씨랑 아줌마랑 바람난 사진들, 그런 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유명한 배우들이야, 또.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기사가 그거를 터트렸어. 다시 혼자만 보면 되는데. 터트리는 바람에 결혼한 사람은 이혼당하고, 결혼할 사람은 파혼당하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욕 바가지로 먹고, 대만에서 난리를 쳤어요. 그럼 첫째, 여기서 나타나는 첫째 범죄는 뭐냐면 남의 정보를 본 거예요. 남의 데이터를. 보면 안 돼요. 지 거 아니잖아. 무단 복제해서 다른 데로 날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큰 죄를 지은 거죠. 두 번째, 일단은 그 남자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그 다음, 컴퓨터를 이용해서 금품 횡령. 어떻게 하는 거지? 컴퓨터 그렇게 오래 했는데 모르겠는데. 사기 판매. 이런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냥 인터넷상에다가 물건을 파는 거야. 내가 노트북이 있는데 지난달에 샀는데 이거 반값에 팔겠으니까 현금으로 입금해달라. 대포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어. 그럼 이제 노트북을 보내줘야 되는데 가긴 갔는데 벽돌 2장 집어넣어서 보냈어. 박스를 열어보니까 노트북이 없이 벽돌만 2장 떡하니 들어있는 거죠. 많았어요, 그런 거. 예전에. 예전에 그 배추가 굉장히 비쌌을 때 있죠? 연탄이 배달된 적도 있었고요. 많았었습니다. 사기 판매죠?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해킹으로 인해서 중요 정보를 삭제, 유출, 위조, 변조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하는 거. 저번에 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를 다 빼가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거나 하는 거. 플레이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회사, 유명한 회사인데요. 성인물 이런 거 제작하고 말하는데 그 회장님이 그랬대요. 이제 플레이보이에 들어오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보면 벗은 여자는 없다. 이제 그런 건 안 좋은 거, 흔히 말해서 그런 성인물 같은 거를 제작하거나 이런 걸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그럼 뭐 하는가 봤더니 그 안에 굉장히 큰 그 땅들이 있나 봐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하겠죠. 그렇게 하겠다.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란물 유통하면 안 돼요. 바이러스 제작하고 이거 유포하고 이런 거 퍼뜨리고 이거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 아이디 비밀번호 가지고 몰래 그 사람 정보를 열어본 거 있었대요. 예전에 누구더라?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다음 아이디, 그게 이제 아이디는 다 알 수 있잖아요. 패스워드까지 이제 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그 사람이 쓴 거 마냥 막 이상한 글을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은 아나운서인데 이제 아니죠. 자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남편이 다음 회사의 사장이야, 사장. 그래서 다음 회장이 사장이니까 이제 해가지고 어떤 놈이 그거를 유출했는지 찾아가지고 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서 말이 안 좋지 않습니까? 여기 좋은 말이 어디 있어? 다 나쁜 말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답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학생들은 이 말들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다 아는 말들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방을 해야죠. 예방을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관련 프로그램 뭐예요? 백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은요 1년에 2번씩 교육받아요. 법적인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 강사들 정보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수강생 정보도 취급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헷가닥 잘 다른 마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학생들, 교육생들 정보 다 따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보를 제가 딴 데다 막 펼쳐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받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안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수시로 변경하라고 하는데요.
또 어디 인터넷 보니까 수시로 변경하는 게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스워드를 수시로 변경하는 원칙은 하나예요. 전혀 색다른 패스워드를 써야 돼요. 그럼 내가 못 외워. 그러니까 때나 똑같은 패스워드를 써. 비슷하게 ABCD 1, 2, 3, 4 그 다음에 ABCD 1, 2, 3, 5 그 다음에 ABCD 1, 2, 3, 6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바꾸면 다음에는 ABCD 1, 2, 3, 8 이렇게 나갈 거 아니까 그게 더 괴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치기 하지 않으면 수시로 변경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문제는 수시로 변경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일반 서버들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패스워드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꾼대요. 하루에도 전혀 다른 패스워드를 쓰는 거죠. 근데 그걸 혼자만 알면 안 되지. 다 공유를 해야 되니까는 그런 거는 어떻게 따로 뭐 이렇게 보안실에서 따로 기록을 하겠죠. 예. 백신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고요. 자동 업데이트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무조건 검사를 해야 돼. 전자우편을 통해서 받은 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검사를 해야 돼. 그리고 전자우편은 아는 사람이 보내는 거 아니면 열어보지 말아야 돼. 모르는 사람이 보내면 왜 보내겠어? 중요한 정보 같아? 그러면 전화로 연락해. 김 사장님, 제가 뭐 아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뭐를 자료를 보냈는데 메일로 갔으니까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꼭 전화가 오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메일이 와가지고 저는 뭐 아무개 누구의 친구입니다. 뭐 이번에 사업이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그런 거는 무조건 삭제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은 안 그랬는데 남자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있으면 한 번씩 열어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돼가지고 뻥 터져버려요. 랜섬웨어 감염되면 데이터 다 날라가요. 제가 이것도 올려놨어요. 이것도 뭐를 올려놨냐면요, PC 정비 자료실에다가 오늘 올려놓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어디다 팔아먹었대? 여기 있다. PC 정비 자료실에 가면 이게 있어요. 데이터 인질극 랜섬웨어 대한민국에 상력하다. 선제 방어하기. 여기 이제 이렇게 PDF 파일이 들어있는데 이건 어느 기업체 공고예요. 근데 이 안에 읽어보시면 랜섬웨어가 뭐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클릭해봐서 그런 거야. 쓸데없는 거. 그 다음에 암호는요, 여러분 암호를 만드는 방법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암호는 이 규칙대로 만들지 않으시면 안 돼요. 암호를 생성하는 규칙이 있는데 숫자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숫자만 가지고 암호를 만들면은요 몇 초 안에, 이 3초 안에 다 뚫린대요. 그 다음에 숫자랑 소문자 이것도 안 돼. 이거 몇 분이면 뚫려. 그 다음에 숫자, 소문자, 대문자 이거는 한 1시간이면 뚫려요. 이것도 안 돼. 위험해요. 그래서 특수문자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혼합하는 거예요. 혼합. 당연히 숫자 먼저 쓰고 소문자 나중에 쓰고 대문자 마지막에 그거 아니죠. 숫자가 먼저 오든 나중에 오든 하여튼 특수문자, 숫자, 대소문자를 혼합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100만 년 걸린대요. 해커들이 해킹을 하는데 100만 년 걸린대요. 해킹을 못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네이버 다음 패스워드 똑같이 쓰시죠? 그럼 안 돼. 아이디 똑같고 패스워드 똑같으면 네이버 뚫리면 다음도 뚫리잖아. 근데 전 패스워드 다 달라요. 네이버, 다음, 구글, 우리 센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제 책상에는 써놨어요. 패스워드를 만드는 규칙을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규칙을 해가지고 메모는 해놨어요. 알려드릴까?
제가 사용하는 패스워드 중에 들어가는 글자가 있는데 숫자가 있어요. 숫자. 뭐냐면 제 군에서 사용했던 방독면 번호예요. 못 찾을걸? 아마도. 육군본부에 가서 병적기록부를 찾아보면 거기에 제 방독면 번호는 나올 거야. 근데 그거랑 총기 번호랑 섞었어. 제가 사용했던 총 번호, 총에도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랑 섞어서 쓰거든요. 그거는 어디에도 안 나와. 병적기록 육군본부 가야만 돼. 그것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를 막 앞뒤로 섞어가지고 사이트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까먹죠. 까먹어.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와서 쓸 때는 뭐였더라 그러면 이제 본인 실명 확인을 해가지고 바꾸죠. 바꾸는데 바꿨더니 기존에 쓰던 거네요. 이렇게 나오면 에이 괜히 바꿨다. 못 바꿔요. 기존에 쓰던 건 못 바꾸거든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그때는 에이 모르겠다. 집에 가서 번호표 보고 이제 이거였구나 하고 찾죠. 거기다 기록을 하지 않고요. 원리만 써놔요. 원리만. 그 원리를 남들이 봐도 그 원리는 모르죠. 저만 아는 거지. 총번, 방독면 번호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 도둑놈이. 저만 아는 거죠. 남자는 그 번호 외워요. 자기 군번, 총번 이거 외우거든. 근데 방독면 번호를 왜 외웠는지 몰라. 하여튼 그것까지 외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특수문자, 알파벳, 대소문자. 대소문자 꼭 섞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패스워드는요, 이렇게 섞지 않으면 패스워드로 인정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냥 막 써도 되는데 공공기관은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는 패스워드 서로 달라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어쩌다 갈 때마다 모르니까 조회를 하거나 본인 실명 확인을 해야 되고 불편하죠. 그러니까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세요. 바이러스는 뭔지 아시죠? 바이러스는 사실은 악성 코드라고 지금은 부르는데 악성 코드 중에 일부예요. 일부. 과거에는 바이러스가 제일 안 좋은 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아서 한데 묶어서 악성 코드라고 부르고, 그 중에 이제 바이러스는 뭐냐면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윈도우나 또 내 데이터를 손상을 입혀요. 오늘 아래 한글이 깨져, 안 돼, 이럴 수도 있고, 추가라고 입력을 해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안 열려, 이럴 수도 있고, 컴퓨터가 안 켜져, 윈도우가 안 열려, 이럴 수도 있고. 윈도우가 안 열리면 데이터는 살아있어요. 그 하드디스크 안에는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드를 떼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 컴퓨터가 한 대 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집에 컴퓨터 하나만 있는 집은 어떻게 돼? 옮길 수가 없잖아요. 연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싹 지우고 새로 깔아야지, 윈도우를. 내 데이터가 꽝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바이러스는 복제 기능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요. 숨어 있어요. 은폐 기능이에요. 은폐를 안 하면 걸리지. 은폐를 하고 파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게 백신이죠. 백신은 또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 나와 있나요? 백신은 크게 뭐가 있냐면은 예방, 검사, 치료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 백신의 기능은 뭐다? 예방, 그 다음에 검사, 치료. 이 세 가지가 기능이에요. 그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요? 아까? 복제, 은폐, 그 다음에 파괴 기능. 네, 이런 게 있고요. 이거를 검사하는 백신은 예방, 검사, 치료가 있고. 자, 바이러스의 종류는, 바이러스를 구분을 할 때는 파일 바이러스냐, 부트 바이러스냐, 뭐 부트 및 파일 바이러스냐, 뭐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해요. 파일 바이러스는 뭐냐면 파일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예요. 파일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부트 바이러스는 부팅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부팅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근데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부팅도 깨먹고 파일도 깨먹고, 매크로 바이러스는 엑셀과 같은 매크로 기능이 있는 기능에서 작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보안 위협 나와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안 위협이 나와 있는데, 첫째, 가로막기. 가로막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저 길 건너가야 되는데 못 가게 어떤 놈이 막고 있는 거야, 나를. 난 급한데 거기 가야 돼. 왜 급한가 봤더니 거기 청약을 하러 가야 돼. 거기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데 나를 못 가게 막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 못하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가지고 내 자료를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야, 통신상에서. 그럼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에 에러가 나는 거야. 빨리 전송을 해야 경매에 참여를 한다든지 무슨 뭘 하는데, 그렇게 막는 거예요. 치사하죠? 근데 몰라. 가로막기를 당하고 있는지. 가로체계는 뭐예요? 그냥 통과했는데 쑥 빼가, 내 거를. 내 거 빼가. 내가 뭐를 접수해야 되는데 나는 접수를 했어. 신청을 해서 보냈단 말이야. 근데 저쪽에 가서 내 거를 쑥 빼가. 내 거를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수정은 뭐예요? 바꾸는 거죠. 글자를 바꾸는 거야. 위조. 아닌데 긴 것처럼 바꾸고 이런 거. 많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많이 하잖아요. 공문서 위조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위조해서 보내요. 그러면 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라고 보내왔는데 1억을 송금하래. 근데 내가 분명히 그 내용을 받았거든. 1억 송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준 거야. 1로 송금을 하래.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니까,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계좌번호를 송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계좌번호를 고쳐버린 거야, 상대편이. 그 나는 송금을 딱 해놓고 오케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안 받았대지. 저쪽에서는 나 이 계좌를 보냈어요. 나는 이렇게 문서를 안 보냈는데 난 이걸 받았어요, 이거죠. 그럼 난 죄가 없잖아. 난 받은 대로 보낸 거니까. 근데 그럴 때는 확인을 한번 해야죠. 계좌번호를 알려주셨는데 확인 좀 할게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다른 유선상으로나 인터넷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좌번호가 1, 2, 3, 4, 5, 6, 7, 8로 써 있는데 알고 봤더니 1, 2, 3, 4, 5, 6, 7, 8이 아니었더라 이거지. 그러면 원 계좌를 다시 알려서 확인해서 해줘야죠. 예.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송금을 할 때 1억을 보내는데 분명히 내 통장에 1억 갔다고 나와요. 그 은행 컴퓨터에도 1억 보낸 거로 나와요. 근데 저쪽 당사자는 못 받은 거야, 한 푼도. 그럼 어디로 간 거야? 다른 데로 샌 거죠. 가로채기 하는 기능도 있고요. 가로채기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죠. 안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허허하지만 당해보면 와, 큰일 나는 거죠. 웜은 뭐냐면요,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보통 바이러스는 파일을 깨트리거나 그런 역할을 해요. 손상을 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웜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깨트리거나 이렇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 증가시켜요. 이 바이러스는요, 주기억 장치에서 움직여요. 주기억 장치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억 장치는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주기억 장치에서 증폭이 되는 거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주기억 장치 공간이 부족해져서 컴퓨터가 결국에는 다운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웜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탁 튀어나오는 거죠. 예. 트로이 목마라는 거는 그 옛날 우리 이야기에 나와 있잖아요. 트로이 전장에서
목마를 숨겨놓고 이렇게 때려놓고 도망가는 척을 한 거잖아요. 그처럼 트로이 목마는 몰래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그때 탁 나오는데 13일에 금요일 바이러스 이런 거. 13일하고 금요일이 겹치는 날에만 이 바이러스가 움직여요. 근데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3월 6일 날이 그날 생일인데 그날만 바이러스가 기승을 해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백신이 깔려 있으면 잡아내죠. 백신이 안 깔려 있으니까 문제지. 자, 백도어는 뭐냐면은요. 백도어는 여러분들 공사할 때요. 공사장에 정문이 있죠. 공사장에 정문이 있고요. 저 뒤에 뒷문이 있어요. 뒷문을 잠궈놓고 굴러 들락날락거립니다. 숙소 옆으로. 정문으로 안 다녀요. 정문은 경비 아저씨가 서 있으니까 일할 때마다 당신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귀찮아. 그래서 뒷문을 따로 만들어놔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 통신 업무를 할 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통신을 테스트할 때는 로그인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패스워드를 물어보면 패스워드를 맞춰야 되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백도어라는 거를 따로 뒷문을 만들어요. 통신 방화벽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백도어라고 하는 뒷문 역할을 하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커들이 이 통신망은 분명히 백도어가 있다 이거지. 그 백도어만 찾으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정상적인 정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 확인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다 담 넘어서 도망 들어오잖아요. 정문으로 들어오면 경비 아저씨한테 걸리니까 그것처럼 백도어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 백도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 편하지는 않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백도어가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 완성하고 나면은 백도어를 없애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언젠가 또 ASR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백도어를 남겨두거든. 근데 해커들이 글로 들락날락거리는 거지.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눈속임, 뭐 스니핑은 뭡니까? 예, 네트워크 통신망에 이렇게 딱 있다가 정보들이 지나가잖아요. 정보들이 지나갈 때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글자는 지나가게 내비두고 뭐 이상한 글자가 지나가 그럼 이거는 아이디나 패스워드일 거야 하고 딱 빼가는 거야. 그런 거. 그걸 스니핑이라고 부르고요. 참 제주도 좋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있어요. 디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디도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 여성 발전센터에 동시에 100만 명이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가 마비되겠죠? 10,000명만 접속해도 마비될 거려? 청와대에 100만 명이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와대 서버가 마비됩니다. 마비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하면 그 안에 있는 장치들이 손실을 입어요. 손실을 입는다고. 예. 그러면 이거를 공격을 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접속을 하면 상대편 서버가 고생을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했었어요. 대놓고. 그게 이제 김동성 선수 쇼트트랙 스케이트에서 안토 오노가 헐리우드 액션을 해가지고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 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화가 나니까 우리 네티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해갖고 약속을 정해놓고 미국의 빙상연맹에 그냥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그 시간대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티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동시에 접속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그 빙상연맹 서버가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되고 서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계가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방문.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또 갑시다. 그럼 또 가가지고 또 박살을 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었어요. 실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했었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을 시키는 게 좀비 바이러스. 좀비 바이러스라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상에 뭐 공짜로 영화를 준다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영화를 실제로 주긴 주는데 그걸 해킹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영화에다가 좀비 바이러스를 묻혀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를, 최신 영화들, 요즘 최근에 하는 영화를 공짜로 준다 그러면 막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감염이 된 거야.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청와대도 가고 어디도 가고 가. 저기서 시키면. 꺼놓으면 할 수 없지만 켜놨잖아 지금. 근데 여기는 인터넷 실행도 안 했는데 얘가 알아서 청와대에 접속을 하는 거야. 그런 좀비들이, 좀비 바이러스들이, 좀비 컴퓨터가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돼보세요. 어떻게 되나. 청와대가 멈추고, 행정안전부 멈추고, 국방부가 멈추고,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뭐 유흥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돈을 받고 이걸 한 적도 있어요. 최근에 또 방송에 나와서 걸렸더라고. 이런 것도 있고요. 안 좋은 행동이죠,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중국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 디도스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백신을 가지고 얘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 백신하고 다른 형태이다 보니까 백신 회사에서는 감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두들겨 맞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몇 번씩 하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컴퓨터를 끄게 이제 끌 거 아닙니까 우리가? 껐다가 다시 키면 컴퓨터가 박살나게끔. 토사구팽이죠. 사냥개 삶아 먹는 거 마냥 내 거 다 꺼내 먹었잖아. 이제 날 괴롭혔잖아. 나를 이용해서 써먹었잖아. 근데 껐다 키면 어떻게 돼? 그냥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서 대부분이 다 그래요. 디도스 공격의 마지막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백신 회사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비자료실에 가보시면 PC 정비실에 가시면은 맞춤형 전용 백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게 보호나라예요. 보호나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는 보호나라인데 지금 뭐가 깨졌다. 이것도 다시 옮겨야 되겠다. 보호나라에 가면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악성코드 발견 28개가 지금 걸렸다고 나오고요. 스미싱 악성 앱이 2개, 파밍, 피싱 15개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원 바이러스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볼 테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사기 대처 요령이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히사라고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스미싱, 파밍, 뭐 휴대전화 명의 도용, 뭐 스팸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올려져 있으니까는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웹체크 보호나라 제공이라고 되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웹체크 이거 되나 모르겠다. 이것도 지금 또 안되네. 예. 보호나라에서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 침해 사고 경고 단계, 주의 단계로 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데가 원 바이러스 이런 거 있죠? 신고하는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하나 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그 보호나라라는 사이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우리나라 인터넷을 모든 걸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파생 사이트예요. 거기 이제 인터넷진흥원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은 그 내가 어디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거나 또 내 개인정보를 입력해 보면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예전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3천 군데인가 뭐 몇천 군데 저는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것도 많고요. 어떤 놈이 제 이름으로 가입한 것도 많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로그인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또 멈춰놓으면 일정 기간 멈춰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 탈퇴 처리해버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죠. 예전에는 그냥 묵혀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찾아봐야 돼요. 내 개인정보가 침해가 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 탈취 처리하는 기능도 있고요. 자, 드로퍼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 사용자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래요. 드로퍼라는 걸 이용해서
남의 컴퓨터에다가 막 이런 안 좋은 거를 깔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자, 피싱. 개인정보를 낚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국민은행 홈페이지처럼 가봤더니 진짜 국민은행 홈페이지랑 똑같은데 아무것도 안 움직여. 누르면 다 지금 뭐 업데이트 중 하고 이렇게 나와. 근데 거기에 로그인 하려고 딱 들어가면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십시오. 계좌번호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 입력하십시오. 맞았군요. 근데 또 일을 하려 그러면 잠시 대기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정보 다 빼가는 거죠. 어디 국민은행에서 클릭하면 대기 중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클릭하면 다 나오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금융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금융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주소줄이죠. 주소줄이 녹색으로 나옵니다. kbstar.com 하고 들어가 볼까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일반적인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들어가는데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피싱 사이트들 주의하기 위해서 이런 데들은 되게 더디네. 갑자기 또 네이버가 나와. kbstar.com 들어가면은 여기 자물통 그림이 있죠? 자물통 그림이야. 예. 웹사이트 아이디 이렇게 또 자물통 그림도 떠 있고요. 왜 녹색으로 안 떠? 뭐를 안 깔아놔서 그러나? 녹색으로 떴죠. 그렇죠? 이렇게 뜨면은 이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안 돼 있는 데는 갸우뚱 해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로그인을 누르면 뭐 창이 뜰 거 아닙니까? 근데 가짜들은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주소가 달라. 주소 kbstar.com인데 kbstar 뭐 kb 밑줄 star 뭐 이상하게 돼 있어. 비슷해. 그리고 홈페이지가 똑같아. 딱 봤을 때 어쩌면 도장 찍은 것마냥 똑같이 나와. 근데 누르면 뭐가 되냐면 뭐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뭐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러지. 왜? 안 될 수밖에 없지. 가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피싱.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거 하죠. 전화 걸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문자로도 오죠. 뭐 귀하에 뭐 택배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아래를 눌러 보세요. 누르시면 안 돼요. 택배 회사에서는 절대로 문자 안 보내주죠. 대문에도 붙이고 가던데? 경비실에 맡겨놨어요. 이렇게 하든지. 우체국에서 무슨 뭐 돈을 송금할 게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눌러보세요. 금융권은요, 전화 안 합니다. 돈 돌려줄 거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돈 돌려준다고 애를 써? 절대로 전화 안 걸어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은 민원인한테 전화 걸면 안 돼요. 둘이 짜고 친다 그럴까봐 전화를 안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 편지가 와요. 당신 무슨 일로 있으니까는 며칠 내로 오시오. 몇 월 며칠까지 경찰서에 오세요. 이렇게 와. 근데 안 갔어. 불응했어. 그럼 또 와. 3번을 안 가면 잡으러 와요, 경찰들이. 전화 안 겁니다. 절대로 전화 안 걸어요. 예, 그러니까는 누가 뭐 돈을 준다, 뭐 어쩐다, 다 거짓말이니까. 편지 우편물로 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문서를 전달하는 기관 그 업무가 우편물로 보내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하니까는 거기 현혹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암호화는 뭐예요? 암호. 감자, 그럼 고구마 하고 알아들어야지, 그렇지. 근데 감자 했더니 못 알아들어.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감자, 고구마로 약속을 해놨거든. 내가 감자 그러면 저 사람은 고구마 그러면 나랑 아는 사람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공인인증서에다가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송금하려고 비밀번호 1, 2, 3, 4 ABC 탁 쳐드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안 되잖아요. 알아듣게끔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정민이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너 이정민 맞아? 하고 묻잖아. 암호가 뭐냐 묻잖아. 암호. 근데 그 암호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건데
비밀키 암호화 기법을 쓸 거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쓸 거냐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암호화 기법은 다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씁니다. 금융권에서 쓰는 거는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써요. 자,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뭐냐면은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공인인증서 암호 따르고, 제일은행 암호 다르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똑같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똑같잖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만들면 좋아요. 따로따로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래한 은행이 10군데가 되면 암호도 10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을 안 쓰고요, 우리나라는 다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씁니다. 128비트 방식을 써서 암호를 암호화시켜요. 내 패스워드를 암호화시킵니다. 암호가 아니라 암호화. 그러니까 내가 1, 2, 3, 4 ABC라고 썼는데 딴 놈이 ABCD 1, 2, 3, 4인지 못 알아보게끔 알려줘야 되잖아. 저 사람한테, 은행에다가. 그걸 암호화한다 그래, 암호화. 이거를 가장 많이 써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암호화 기법은 뭐냐면요,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하고, 복호화, 복화가 아니라 복호화, 복호화. 보관시킬 때 쓰는 비밀은 비밀로 해놓고,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해놓고 쓴다는 겁니다. 그게 공개키 암호화 기법입니다. 자, 사용자 인증. 이건 많이 나와요. 사용자 인증. 네이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나 이정민이야. 에이, 이정민 아닌 것 같은데. 나 맞아. 아이디 뭐야? 아이디 ABCD야. 패스워드 뭐야? 모르는데? 그럼 너 이정민 아니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아이디를 까먹거나 패스워드를 까먹으면 이제 본인 인증을 확인을 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기능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또 하죠. 뭐가 있습니까? 생체 인식 기능도 있어요. 눈을 까고, 눈을 뒤밀죠. 안에다가. 홍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알고 봤더니 얘가 안에다 렌즈를 꼈어. 그러면 안 돼. 렌즈 빼고 해야 돼. 예. 음성도 있어. 근데 어제 소리를 고래고래 들었더니 목이 쉬었어. 그럼 너 이정민 아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음성이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지문도 문제가 커요. 사고로 손가락을 다치면 지문 안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막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은 지문 안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결이 안 돼. 저번에 보니까는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할 때 그 지체장애인들이 무료로 통과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문을 인식을 하는데, 어떤 분 방송에 나온 걸 보니까 이 사람 두 팔이 없네? 한 팔이 있는 사람은, 한 팔만 다치신 분은 한 팔 나머지 손으로 지문을 인식하면 아무게 해서 톨게이트비를 안 내는데, 두 팔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문을 못 하잖아요. 발이라도 꺼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건 허용을 안 한대. 그래서 꼭 동반자가 배우자가 같이 타는 거야. 배우자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고속도로를 갈 때는 원치 않지만 따라가야 돼. 안 그러면 돈 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제 그걸 위해서 뭐 홍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맥이라고, 정맥. 여기 피가 흐르잖아요. 여기 정맥에 파형이 있습니다. 요걸 등록을 해놓기도 해요. 맥 잡는다 그러나? 정맥 이렇게. 저도 어디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거를 등록하더라고. 제 정맥을. 근데 복지관이야. 복지관에 컴퓨터 강의하라는데 정맥으로 생체 인식을 하는 거야. 제가 거기가 무슨 국가 무슨 청와대 들어가는 가면 인식 내가 이해를 해. 청와대라면. 근데 노인복지관이거든. 못 자라고, 강사가 거기 가서 못 자라고. 그 시설은 아무나 막 들락날락거리는데 강의에 몇 시에 출근했고 강의 끝나고 몇 시에 퇴근하고 그거를 체크하려고 생체 인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생체 인식을 위한 정보가 있잖아. 이 정보를 언제 파기할 거냐,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홍채를 인식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기관이. 나는 거기를 그만둔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개인정보를 파기해. 그럼 어떻게 파기했느냐 이거야. 파일을 삭제했다고? 그럼 복원할 수 있잖아.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일체 말이 없어요. 그냥 등록해야 되는데, 강사들은. 지문인식 하는 거, 이것도. 지문인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문인식을 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파괴시킬 거냐. 이것이 정렬이 되지 않으면 하면 안 되지. 무조건 등록부터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어느 학교에,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지문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학생들. 그러면 띵동. 그럼 얘는 이제 급식비 내내고, 띡띡띡띡. 그럼 급식비 못 내내야. 그러면 밥 못 먹으러 들어가. 그러니까 밥 안 먹는 애가 있잖아. 급식비 냈는데. 그럼 걔가 대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거 뒤집어졌어요, 그 학교. 어디 학교에다가 생체 인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학생들을 하냐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법에 걸리는 겁니다.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안 돼.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여기 패스워드 모르시면 물어보러 가죠? 패스워드 몰라요? 직원들도요. 알 수가 없어요. 교체만 하는 겁니다. 근데 패스워드가 눈에 보이면 어떻게 돼요? 법에 걸려요. 법에 걸립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인증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입니다. 예.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 저런 얘기 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1과목이 끝났어요, 오늘부로요. 다음 시간 수업은 이제 요약집은 얇으니까 갖고 다니세요. 요약집은 얇으니까 갖고 다니시고, 당분간 수업은 실기 수업만 할 것 같아요. 11일차 내일은 부분합, 정렬, 피벗 테이블 뭐 이런 거 할 거고요. 데이터 표 이런 거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뭐 시나리오, 매크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도 화요일까지는 계속 실습만 할 것 같아요. 실습만 할 것 같으니까는 실습 실기책 가져오시고, 교재가 변경이 될 일이 있으면 또 제가 문자를 보내거나 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